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 드론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특히 그 어려움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네. 기술 발전이나 산업 전략에 관심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한국 기업들이 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도 왜 실제 사업에서는 좀 고전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K드론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는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 규제의 미로하고 중국 공급망 의존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기술은 있는데 왜 제대로 못 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네, 오늘 자료들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하고 또 통계로 한국 드론 산업의 그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규제 벽이라는 내부 문제, 그리고 중국 의존성이라는 외부 문제, 이게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요. 한국 드론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규제의 미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료 중에 그 드론 기업 A사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아, 네네, 그 회사요. 자체 기술로 비행체 설계부터 제어, 센서 통합까지 다 하고 심지어 드론 배송 플랫폼까지 개발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감시 정찰용 드론은 비행 승인을 제때 못 받아가지고 사업화가 늦어진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기술 개발 다 해놓고 이 발이 묶인 셈인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입니다. 드론을 이제 상업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최근 국토부 자료 보면 승인 처리 기간이 평균 0.75일까지 단축됐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착시요. 어떤 면에서요? 그건 이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요. 최종적으로 항공청에서 승인 도장을 딱 찍어주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잰 거거든요. 그 앞 단계는 빼고요. 네. 진짜 병목 현상,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바로 그 이전 단계인 안전성 검토에서 발생합니다. 안전성 검토요? 네. 이 단계에서 기체의 설계가 안전한지, 성능은 제대로 나오는지, 비상 상황에는 잘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검증하는데요. 여기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한 달 이상이요? 와. 단순히 서류 처리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검증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이 좀 어렵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FAA가 승인한 민간 기관 있잖아요. 에어스페이스 링크 같은 곳. 네. 이런 데서 일주일 내외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대조적이죠. 한국은 아직 이런 역할을 하는 민간기관이 없고 정부기관이 직접 다 심사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다. 이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안전성 검토 기간만 문제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신청 건수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2020년에 한 3,00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이게 1만 2천 건 가까이 폭증했다니. 와, 그러면 담당 기관의 행정력 부담도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말고도 규제 자체가 너무 좀 엄격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승인 절차의 복잡성 문제도 있지만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 이것도 기업 활동을 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처벌이 그렇게 센가요? 예를 들면요. 항공안전법상 사업용 드론이나 아니면 2kg 넘는 비사업용 드론은 기체 신고가 의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모르고 혹은 실수로 안 하고 비행을 했다. 그러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징역형까지요? 단순히 신고를 안 했는데도요? 네. 물론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단순 미신고나 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한 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강왕구 단장님이 산업을 옥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기술 개발 다 해놓고도 시장에 나가려고 하면 이런 규제 부담에 딱 부딪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규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도 한국 드론 기업들 앞에는 또 다른 어쩌면 이게 더 근본적인 산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부품 공급망, 특히 중국 문제 말이죠. 아, 네.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아까 그 A사 얘기도 다시 보면 기술력은 그렇게 좋은데 부품은 전부 중국에서 사온다.
국내 공장에선 그냥 조립만 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국산을 쓰고 싶어도 이 가격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비단 A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통계들을 보면 이게 산업 전반의 현실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몇 가지 숫자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 심각성이 느껴지실 텐데. 네, 어떤가요? 우선 완제품 드론 중에서 특정 종류, 그러니까 원격 조종 방식이고 무게가 250g에서 7kg 사이인 드론들요. 올해 1월, 2월 수입액을 보니까 중국산 비중이 무려 96%에 달했습니다. 96%요? 네, 거의 다네요. 네, 뭐 거의 전부 중국에서 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금액으로는 한 840만 달러 정도 규모고요. 와, 완제품이 그렇고 부품은요? 부품 쪽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드론 부품 수입액이 한 6,270만 달러 정도 됐는데 이 중에서 약 8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한 5천만 달러가 넘죠. 80%. 와, 부품의 8할이 중국산이다. 네, 그러니까 핵심 공급망이 사실상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면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이 엄청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자국 드론 산업 키우려고 막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흐름에 제대로 좀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미 뭐 미국 소비자 드론 시장만 봐도 중국의 DJI가 77%를 장악하고 있죠.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요. 네. 한국 시장 규모도 작년 한 1조 1천억 원, 업체 수도 6,800여 개로 꽤 성장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압도적인 중국 의존 구조 속에서는 이게 질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공공부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도 사실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은 이유? 역시 가격 경쟁력이 제일 큰 원인이겠죠. 자료에서도 한 업계 관계자가 국산 부품 가격이 중국산의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근데 단순히 가격 문제만일까요? 혹시 우리나라 부품 생태계 자체가 뭐 기술적으로나 생산량 면에서 아직 좀 부족해서 가격 말고 다른 이유로도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가격이 제일 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부품 생태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기술력 있는 부품 업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또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그 택갈이라는 좀 기형적인 형태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아, 택가리. 그 문제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산 완제품이나 부품을 그냥 들여와서 국내에서 상표만 바꿔 달거나 아주 간단히 조립만 해서 국산 제품처럼 파는 행태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등장하는 어떤 익명의 관계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드론 기업들도 대부분 택가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이요. 와,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내 기업이 만든 국산 드론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핵심 기술이나 어떤 부가가치가 국내에 거의 남지 않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길게 보면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자립이라든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규제도 문제인데 설령 규제가 좀 풀린다고 해도 이 중국 부품 의존성이라는 더 큰 벽에 그냥 쾅 부딪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이 드론 부품 수출을 통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뭐 상상 속의 시나리오만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게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요. 군사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은 특정 성능 이상의 드론 완제품, 그리고 관련 부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하고 있다고요? 네, 이 조치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 지원하는데 일부 좀 차질이 생겼다. 이런 내용도 자료에 나와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2021년에 그 요소수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아, 네. 그때 정말 난리였죠.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이 거의 마비될 뻔했었잖아요. 드론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건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데요.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들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야, 식량 안보나 국민 안전과에게 직결될 수 있는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잠재적인 공급망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정부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더라고요. 10년짜리 로드맵이던데요. 네, 발표했죠. 내용을 보니까 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하겠다,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같은 인프라도 만들겠다, 핵심 기술 개발 지원하고 전문 인력도 키우겠다, 이런 목표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계획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깊은데 말이죠. 정부 차원의 어떤 청사진이야 지원 의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님도 자료에서 드론 기체와 핵심 부품 국산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실증 사업 확대나 R&D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계시고요. 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그걸 현장에서 진짜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내는 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잡하고 더딘 규제 절차, 또 과도한 처분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압도적인 가격 차이에서 비롯된 중국 의존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육성 계획이 그냥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시장의 현실을 뛰어넘는 아주 과감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한국 드론 산업은 분명히 상당한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라는 벽과 중국 의존성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 이 두 개의 벽에 딱 가로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날개를 펴기가 어렵고 어렵게 날개를 편다고 해도 핵심 부품은 결국 남의 손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술 혁신이나 산업 정책 또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K드론의 사례가 참 곱씹어 볼 만한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A사 같은 기술력 있는 플레이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에는 우리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느리고 불확실한 승인 절차, 또 실패를 잘 용납하지 않는 듯한 경직된 규제 환경,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점점 더 심화되는 중국 의존성, 이것이 현재 한국 드론 산업이 딱 마주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부의 육성 계획이 발표되긴 했지만 이게 실제 시장의 역학을 바꾸고 산업의 체질을 정말 강화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려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여러 문제점과 함께 국산화라든지 정부 지원 강화 같은 몇 가지 해법들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그 극심한 가격 차이, 그리고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해버린 그들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단순히 보조금을 좀 더 주거나 규제를 약간 풀어주는 것만으로 과연 한국 드론 기업들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파괴적인, 영어로 하면 disruptive한 그런 전략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군용이나 특수목적용처럼 아주 고도의 기술력과 보안이 생명인 그런 초격차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드웨어 경쟁은 좀 접어두고 인공지능 AI와의 융합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향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어떤 제3의 길이 있을까요? 한국 드론 산업이 진정한 의미의 K드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파괴적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